자, 요번에 만들어 볼 건,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플렉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자, 플렉스를 이용해서 지금 내비게이션을 한다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을 조금만 줄여 볼게요. 지금 화면 비율이 좀 꽝이라 얘가 센터가 아니네. 자,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HTML 구조는 현재 어떤지 파악을 해보고 어제 핵심은 설명을 했어요. 플렉스의 비율을 이용해서 비율이 맨 처음에는 똑같다가 마우스를 올린 녀석만 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하면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여기 참조의 링크를 보면 이 사이트도 똑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당 부분만 늘어나는 걸. 자, 우리가 플렉스를 지금 보고 있지만 플렉스가 아니고서는 얘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음, 보도록 하지요. 자, HTML 구조의 뎁스가 조금 안 맞는데 앞으로 좀 당겨 볼게요. 자, 기본적인 큰 구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렉스웰 래퍼 안에 A 태그가 플렉스 래퍼 안에 A 태그가 5개 있는 구조에서 하나에 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을 거니까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하나를 보면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A 태그가 전체 DIB를 다 감싸고 있고 A 태그는 예외적으로 모든 요소, 그게 인라인이든 블록이든 다 감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옛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감히 인라인 요소가 블록 요소인 DIB를 감쌀 수 없는 거지만 의미상으로 이 전체에다가 링크를 건다라는 거에는 하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상이 없는 HTML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태그에 overlay가 있고요. overlay에 inner가 있고 그 다음에 H2와 P가 있어요. 왜 그냥 완료본을 보면 타이틀하고 얘가 있는 것 뿐인데 저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 될까입니다. 자, 지금 완료본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올려보면 일단 사진이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검은색이 아니지만 사진을 마우스에 딱 올리면 살짝 검게 돼요. 살짝 검게 되고 A 태그가 여기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전체가 이 전체가 다 A 태그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 검게 처리할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HTML에 지금 누구냐면 얘입니다. 오버레이가 전체를 다 검은색으로 뒤에가 살짝 비치면서 채워질 녀석이 클래스명 오버레이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오버레이의 인원은 누구냐? 얘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주는 녀석이 지금 밑에 배율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사실 요 센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올 건데 어쨌든 저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있어야 우리가 플렉스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얘 두 개를 한꺼번에 가운데 놓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과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일단 지금 상태의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볼까요? 자, A 태그가 세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렉스를 이용해서 지금 세로로 나오고 있는 녀석을 가로로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div가 3개 자식 요소가 있는데 얘를 가로로 바꾸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얘 부모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해주면 얘들이 짠 하고 가로로 나온대요. 플러스 얘들의 높이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HTML에서 보면 지금 플렉스 래퍼 안에 A입니다. 그죠? A가 전체 높이를 다 써야 돼요. CSS에 가서 누구한테 얘의 부모인 요 플렉스 래퍼에 가서 해볼게요. CSS 가봅시다. 플렉스 래퍼에 가서 지금 여기 주석이 간혹
색깔이 잘 안 나올 때 이렇게 할게요. 너무 붙어 있으면 얘가 간혹 색깔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좀 떨궈서 보고 있고요. 자, 플렉스 래퍼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그러면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A 태그들이 가로로 나오는 거 플러스 A 태그들이 높이가 똑같이 나온대요. 그죠? 플렉스의 핵심 정리에 보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넣어 보셨습니까? 플렉스 래퍼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넣으셨으면, 자,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로 짠 바뀌었어요. 보면 지금 검사를 해봤더니 A 태그 높이가 이만큼 뿐이 안 나오니까 얘 부모인 플렉스 래퍼에다 높이를 다 쓰게끔 하겠다고요. 그래서 플렉스 래퍼에 가서 하이트를 100VH. 뷰포트는 화면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액정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니터면 이게 브라우저라고 하면 뷰포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핸드폰이라고 하면 핸드폰의 화면이 뷰포트라고요. 이게 100%입니다. 그걸 다 쓴다는 얘기예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보고 검사해 보면 이제 A 태그가 하이트를 다 쓰지요. 왜? 플렉스 래퍼가 하이트를 다 쓰니까. 여기에서 기본값이 얼란 아이템 기본값이 스트레치니까 얘가 다 늘어나서 보여주고, 얘가 비율대로 바뀌게 하려면 우리가 플렉스의 비율은 어떻게 된답니까? 12번 항목으로 가볼까요? 12번 항목에 보면 플렉스 아이템의 크기 변경 방법 1 해서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속성을 3개를 쓰는데 다 어렵고 앞에 있는 것만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1대 1대 2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1, 1, 1, 1, 1 가지고 있다가 마우스를 올린 녀석만 2로 또는 3으로 늘어나게 하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트랜지션까지 걸어주면 기본적인 모양은 잡힐 거라고요. 누구한테? 이제 A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래퍼 안에 A 태그들 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플렉스 비율이 1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볼까요? 오바 하면 얘가 3으로 바뀐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1에서 3으로 바뀌는 과정이 보여줘 라고 해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겁니다. 자,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라 플렉스의 비율만 바뀌는 걸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플렉스라고 합니다. 위드가 바뀌는 걸 보여줘 라고 하면 위드, 하이트가 바뀌는 걸 보여줘 하면 하이트, 오페서티가 바뀌는 거를 트랜지션 걸어서 하면 오페서티, 모든 게 다 바뀌는 걸로 해줘 하면 올은 생략 가능한 거였고 지금은 너비만 바뀌는 걸 보여줘 라고 할 거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화면을 확인을 해볼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제대로 늘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구조는 다 완성이 됐죠? 이제 글씨가 안 보이게 하고 얘처럼 검은색이 나오게 하고 얘처럼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주고 올렸을 때 타이틀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만들어냅니다. 보겠습니다. 이 A들한테다가 다 뭐를 넣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A 태그에 또 공통적인 스타일이 뭐가 있을 거냐면 배경이 가운데가 보이는 걸로 할 거고 배경을 넣을 때 반복이 되지 말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배경이 이 높이를 커버하라고 할 겁니다. 이 높이를 커버하라 라는 것까지 다 공통으로 쓰이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타이틀과 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넣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오버레이가 전체를 다 쓰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레이가 검은색에
뒤에 비치면서 A 태그를 다 감싸려면 이 녀석을 absolute로 붕 띄울 거예요. 다 쓰게끔. 그러면 얘가 기준이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A에 가서 기준을 잡아주고 숫자를 잡아볼게요. 기준 잡아주시고 백그라운드를 쓸 건데 백그라운드의 repeat 속성이 no repeat이고 지금 나눠 쓰는 이유는 밑에서 각각의 이미지는 별도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바뀐 부분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 해서 센터 두 개가 있으면 하나로 쓰면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까지 다 커버를 해라. 너비는 다 채우되 해당 높이보다 이미지가 작아질 염려가 있으면 높이를 커버를 해라 라고 해서 커버를 씁니다. A 태그의 공통적인 스타일이 저렇게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배경을 지정할 용도로 URL을 드렸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URL 드렸으니까 얘들마다 HTML 보면은 1 and 2 이렇게 해서 클래스명이 있어요. 자, 그럼 저 클래스명에다가 백그라운드 지정을 해보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서 URL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있어요. 하나가 없네? 또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원이 두 개였구나. 해주시고 URL은 위에 드렸죠. URL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뒤에 연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만 바꾸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 것까지 됐을 겁니다. 여기 오버레이한테 가볼게요. 자, 플렉스 래퍼 안에 오버레이라고 했고요. 얘가 전체를 다 커버한대요. 누굴 기준으로? 아까 A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포지션 absolute 잡고요. 얘가 A 태그를 다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left, right, top, bottom 해서 다 0이 돼. 이렇게 해버리면 텍스트가 여기에 이 공간이 하나도 없이 붙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딩도 추가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잠깐만요. 다시 화면 좀 볼게요. 검은색 어디가? 아, 백그라운드를 안 줬구나. 백그라운드 줄게요. 얘가 검은색에 뒤에 오페서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백그라운드를 줘보겠습니다. RGBA에 검은색에 0.7 정도 줘볼게요. 0.6 정도 줘볼게요. 자, 저 배경은 언제 나와야 되는 거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배경은 여기에 없고 어디에 마우스 올렸을 때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우리가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자식 요소인 오버레이에 배경이 만들어지게 할 거니까 그대로 카피 올렸을 때 누구 그 자식 요소의 오버레이라고요. 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된대요.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과정도 보여줘 라고 할게요. 아까 트랜지션을 0. 몇 초로 걸었지?
0.35초로 걸었으니까 똑같이 줄게요. 얘는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걸 보여줘 라고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검게 살짝 처리되는 게 완료됐을 거예요. 플렉스를 이용해서 안에 얘들이 이 내용들이 정 가운데 있게끔 해달래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가운데로 놓는다라고 했냐면 얘를 가운데로 놓는다고 했다고요. 그럼 얘한테는 시킬 일이 없다고요. 얘 부모한테 가서 오버레이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오버레이에 가서 여러 개가 아니라 가로로 일단 세로로는 얘를 쓸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하나든 여러 개든 그게 센터 세로로 이렇게 센터에 오는 건 align items cent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면 가로로 하나든 여러 개든 있을 때 센터로 오는 건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하니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쓰려면 얘한테도 지금 오버레이에다가 우리가 일을 시킨다지 않습니까? 오버레이 안에 있는 얘를 플렉스 아이템화해서 움직인다니까 오버레이에 또 뭐가 있어야 돼?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안에 있는 걸 플렉스 아이템화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니까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s center 라고 해야 이렇게 해야 가운데 있다고요. 원료본을 또 보면 지금 글씨가 타이틀하고 설명이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위아래에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타이틀이 아래에서 내려오고 설명이 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보이다가 얘가 내려오면서 쓱 보이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스타일을 그러면 누구한테 잡아야 되냐면 이제 얘들 H2와 얘들한테 스타일을 잡아야 돼요. 얘들 둘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둘 다 안 보이다가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된대. 일단 둘 다 안 보이게 하다가 오페서티가 없다가 이 요소에서 가운데 있다가 나오래요. 그러면 공통적인 스타일을 먼저 적어 볼게요. 자, 오버레이의 이너 안에 얘랑 오버레이 이너 안에 P랑, 그래서 둘 다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자를 쓸 거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각각 지정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안 보이게 하겠다고요.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오페서티를 이용해서 안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러는 원래 흰색이었고 그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지금도 가운데 정렬이 아니던가, 가운데 정렬이 아니군요. 가운데 정렬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페서티가 1로 했을 때 화면을 먼저 보면 가운데로 이렇게 잘 있지요. 현재 이 상태인데 오페서티 0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하고, 얘가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나타나게 할 건데, 자,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방식이 지금 원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타이틀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패러그래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얘한테다가 지금 H2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고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된대요.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제자리로 올라오는데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위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H2가 위에서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마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놓을까 합니다. 오버레이의 이너 안에 H2라고 할게요. 위로 올라가 있어 라고 해서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해서 위로 지금보다 60픽셀 위로 올라가 있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그 밑에 있는 누구 패러그래프도 할게요. 패러그래프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60픽셀 가 있어 라고 해볼게요. Y축이니까 Y라고 해야 되겠네요. 세로우니까 Y로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얘들 각각 타이틀과 패러그래프가 위, 아래 60픽셀씩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을 거라고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 그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제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오는 과정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트랜지션까지 걸지요. 트랜지션 0.4초에 걸쳐서 보이라고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타이틀이 위에서 아래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패러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쓱 보이게 해봐 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올라오랍니까? 마우스를 어디에 올리래요? A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안에 있는 얘들의 지금 이제 하신 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가 바뀌는 겁니까?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구? 오버레이 안에 H2 얘가 뭐가 바뀐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고 오페서티를 다시 일로 올라와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카피해서 쓰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P가 올라오라고 해서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오는 게 완료가 됐는데 얘를 줄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일단은 보면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얘랑이라고 해서 이거를 잘라서 콤마로 이렇게 이어서 쓸 수가 있겠죠? 요거랑 해서 그리고 이 트랜스폼도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트랜스폼이 없었던 것처럼 0이라고 쓸 필요도 없이 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안에 H2와 오버레이 안에 P는 아까 우리가 둘 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별표로 했잖아. 얘를 각각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고요. 저장하고 보시면 결과는 같을 겁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들어오는 걸로 됐어요. 늘어난 다음에 얘가 텍스트가 나타나게끔 살짝 딜레이 좀 줘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안에 트랜지션이 걸려 있는데 딜레이를 0.5초 정도 0.4초 정도 줘볼게요. 앞에 있는 건 duration, 뒤에 있는 건 delay 해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늘어나고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될 거예요. 조금 딜레이가 긴데 줄일게요. 0.2초 정도. 이게 같이 나타나니까 텍스트가 막 밀려서 늘어나는 게 보여서 그게 싫어서 딜레이를 살짝 줬어요. 800픽셀 이하에서는 얘처럼 세로로 나와야 되고 타이틀에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800픽셀 이하에서는 세로로 나오고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작성해 보십니다. 이하의 미디어 쿼리 구간을 만들고 효과들을 다 없애랍니다. 볼게요. 미디어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맥스 위드 800 픽셀 이 구간 안에서의 CSS를 작성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얘가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나와야 된대요.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었다고요. 플렉스의 방향은 주축과 교차축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축의 방향은 row입니다. 가로로. 이 주축의 방향을 세로로 바꿔버리면 정렬이 이게 저 화면이 그냥 이렇게 90도 돌아갔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얘가 어떻게 됐다고 보시면 돼? 이게 돌아가나? 네,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요 녀석이 지금 주축의 방향이 가로인데 플렉스의 디렉션 컬럼으로 하면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에서 얘들은 어쨌든 가로 정렬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자, 그러면 누구한테
플렉스 래퍼에 가서 우리가 A 태그들을 정렬을 했던 거니까 여기 플렉스 래퍼에 가서 지금 여기에 안 써도 플렉스 디렉션이 row라고요. 그거를 컬럼으로 바꿔야 되겠다고요.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가로로 바뀌었다고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검게 처리되는 것도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크기가 커지는 것도 다 없애버리래요. 일단 크기가 커지는 건 우리가 얘 A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녀석의 플렉스가 1에서 3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기에서 A에 호버했을 때 플렉스가 3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한테다가 호버를 하더라도 제가 3이 아니라 계속 1을 유지해 줘야 된다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계속 1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현재 화면 볼까요? 이제 이러면 늘어나지 않을 거고. 자, 마우스로 했을 때 검게 처리되는 저 녀석도 필요가 없어요. 저 검게 처리되는 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오버레이한테다가 줬겠죠.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주지 않았었습니까?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했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마우스를 했을 때 오버레이가 백그라운드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난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올리더라도 백그라운드가 없다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리가 타이틀을 위 아래서 내려오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 감춰버리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위에 PC 구간에서 스타일을 보면 아까 별표 어디 갔니? 네, 여기 부분을 보면 오버레이 안에 이너의 모든 요소들은 오페서티를 없애고 이랬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열자마자도 오페서티가 1이 있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되겠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얘들을 바꿨던 PC 구간의 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마우스 올렸을 때 올리기 전에도 트랜스폼은 없고 얘도 없고, 이거는 그러면 안 써도 되겠다. 얘가 올리기 전에도 트랜스폼이 없고 오페서티도 1이라고요. 이거 그럼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하고 보면 열자마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야, 얘 왜 움직여? 잠깐만요. 위에서 트랜스폼을 얘가 우선순위가 높겠군요. 이건 각각 줄 수밖에 없겠네. 이거랑 똑같이 해야 쟤를 이길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우선순위 점수가 있었죠. 아스테리크는 0점, 태그는 1점. 그러니까 위에 얘가 이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합칠 수가 없네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쟤를. 그래서 얘는 각각 써줘야겠습니다. 네, 얘를 없애버려 난 이라고 할게요. 다시 오페서티는 똑같이 올라오도록 할게요. 이럴 거면 얘는 합쳤을 수 있잖아. 콤마로 할게요. 요렇게 처리하려 합니다. 네. 자, 이제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PC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태블릿 비율대로 되다가 800pixel 이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했습니다. 얘들이 좀 모바일에 와서는 얘들의 폰트 크기가 좀 작아질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시간이 있으니까 얘 폰트 크기까지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반응형에서 폰트 사이즈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볼게요. 미디어 쿼리 구간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480 이하도 만들어 볼게요. 자, 폰트 사이즈를 너무 크다고요 지금. 그래서 모바일에 맞춰서 폰트 사이즈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얘 H2와 P의 폰트 사이즈를 줄인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를 둘 다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30픽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80 이하 구간에서는 18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써보시겠습니까? 480 이하 하나 더 만들었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 이게 PC, 그 다음에 얘가 태블릿, 좀 크긴 하지만 지금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80 이하로 들어오면 폰트 사이즈가 갑자기 30에서 18로 바뀌어요.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바뀐다고요. 저거를 자연스럽게 이 화면 비율에 맞춰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줄게 하고 싶어요. 가장 무식한 방법은 여기 480 이하가 아니라 480 이하, 600픽셀 이하, 700픽셀 이하, 750픽셀 이하 미디어 퀄리 구간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폰트 사이즈를 30에 29에 28에 22에 20에 18 이런 식으로 쭉 나눠주면 되긴 합니다. 근데 미디어 퀄리가 너무 많아지고 무식해 보이죠.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안 쓰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80 이하를 지우고 여기서 볼게요. 폰트 사이즈가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퍼센트를 쓴다 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서 너비에 80%를 써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퍼센트를 쓴다 라고 하면 폰트 사이즈가 바뀌는지 보시라고요. 바뀝니까? 퍼센트를 썼는데 바뀌냐고요. 자 지금 V포트 너비 대비 퍼센트의 단위인 VW를 썼어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줄이면 글씨 크기가 어떠냐고요. 비율대로 줄고 있다. 800픽셀 이하에서 보시면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7. 자 그럼 폰트 사이즈가 800픽셀 이하에서 잠깐만요. 얘가 100% 맞고 지금 7VW고 점점 비율대로 줄고 있어요. 자 근데 이 VW는 언제만 써야 되냐면 만약에 이 폰트 사이즈를 여기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PC고에서 한번 써볼까요? 그대로 카피해서 PC로 왔어요. 폰트 사이즈만 이렇게 봅시다. 그대로 카피해서 PC 구간에 와서 7VW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까? 세로 고침 해볼게요. 글씨가 어떻습니까? 대빵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 V포트는 얘를 100%로 봤을 때 퍼센트라고요. 이게 1920이면 1910의 1%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10%라고 하면 1920의 10%니까 폰트 사이즈가 190, 180 픽셀 정도 된다고요. VW의 폰트 사이즈는 그래서 어디에서만 써야 되냐면 반응형에서만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너비가 고정돼 있을 때만 여기에서 얘를 768 태블릿이나 또는 모바일 구간에서만 저 VW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대비해서 퍼센트로 했을 때 글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다고요. 너비 대비해서 너비가 1000 픽셀인데 거기에 10VW 하면 100픽셀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너비가 지금 400픽셀인데 10VW 하면 40픽셀이라고요. 너비 대비 폰트 사이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언제 써야 된다? 요 구간이 작을 때만 써야 된다고요. 너비가 작을 때만. 덤으로 봤습니다.